한 권의 책으로 행운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12년) 전에 나는 내가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 밖의 결과 때문에 인생이 괴멸될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나는 7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집 근처에 가게를 냈다. 그동안 꿈꾸었던 의류점이었다. 그렇게 꿈꾸었던 일이었지만 상품은 팔리지 않았고 파리만 날리는 날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만둘 용기도 없었던 나는 꿈을 접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빚을 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만 돈을 빌렸지만 부족해지자 소비자 금융에도 손을 내밀었고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총 2천만 엔, 약 2억 원이 넘는 빚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도 이제 파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렇다, 나조차도. 친구는 물론이고 애인과도 헤어진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였다. 운전을 하고 있어도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는 게 편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내 빚보증을 서준 사람이 부모님이라서 죽을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욕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편할 텐데.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것은 내 마음의 목소리였다. 샤워기에 물줄기와 눈물이 뒤섞인 몰골로 나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우주님. 바로 그때였다. 히로시, 나 불렀냐? 응?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라니? 저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리 가세요. 이봐, 모처럼 재밌는 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만두면 아깝잖아. 재밌는 일? 아니, 그보다 도대체 누구세요? 나? 내가 조금 전에 불렀잖아, 우주님하고. 네? 우주님? 뭐 실제로는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그래서 나를 부를 정도라면 너 정말 해볼 생각이 있는 거지? 네? 뭐냐니, 우주에 주문을 하는 건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나를 부른 거잖아. 우주에 주문이라니 무슨... 너 빚 때문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지? 주문이 뭐냐고? 너의 소원을 내가 우주에 전달해 주는 거잖아. 소원? 우주의 소원을? 저는 지금 우주의 소원이나 빌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저의 인생은 죽느냐 아니면 어딘가에 콕 숨어버리냐 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다고요. 숨어? 그거 좋지. 2천만 엔의 빚을 피해서 숨어버린다. 그리고 인생 대역전. 꽤 재밌는 일 같은데? 재밌는 일이라뇨. 지금 제게는 그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주문은 대역전극을 바란다는 거잖아. 네? 저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고요? 응.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지. 그래서 나를 부른 거잖아. 아니 그게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무슨... 에이, 정말 피곤하네. 그러니까 주문을 할 거야 말 거야.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빨리 결정하라고. 뭐든지? 정말요? 그럼 부탁합니다. 인생 대역전. 숨어 사는 것은 싫어요. 정말 들어주실 건가요? 당연하지. 우주는 두말하지 않아. 규칙만 정확하게 지키면 돼. 규칙? 그게 뭔데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강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이 시작되었다. 소원을 이루는 힌트를 전해 듣고 그것을 매일 실행한 나는 9년 만에 2천만 엔의 빚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당시의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마치 꿈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우주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위험해. 이제는 환각까지 보게 되었어. 욕조에서의 묘한 사건 이후 나는 욕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냉장고에서 발포즈를 꺼냈다. 침착해야 돼. 그래, 침착해야 돼. 픽. 캔 뚜껑을 열어 꿀꺽꿀꺽 발포즈를 목구멍으로 흘려넣고 한숨을 돌린 뒤에 소파에 앉으려 할 때였다. 이봐, 나 있어. 뭉개지 마. 갑자기 고함 소리가 날아와 나도 모르게 튕기듯 몸을 일으켰다. 뭐야, 아직도 가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내가 불렀잖아. 불러요? 제가요? 아니,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 소개는 했잖아. 기억력이 왜 이래? 아야. 뭐 하는 거야? 뺨은 왜 꼬집는데? 갑자기 샤워기에서 나와 안녕, 나는 우주신이야 하고 말하니 이건 지금 제 머리가 이상해졌거나 악몽을 꾸고 있거나 둘 중 하나가 틀림없어요. 그런 생각이나 하다니. 그보다 너 아까 나한테 말했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네? 도대체 언제까지 우물거리고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내 말을 제대로 듣긴 한 거야? 인생을 역전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주문을 하라니까? 싫으면 나는 그냥 가고.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야, 그것도 잊어버렸어? 아니, 잊어버렸다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르쳐 주기 전에 말이야. 네? 뭡니까? 너의 주문은 이미 전부 이루어졌어. 네? 너의 바램은 지금까지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지금의 히로씨는 너의 이상이었던 내가 바라던 히로씨라고. 네? 사업에 실패해서 2천만 엔이나 되는 빚을 진 제가요? 놀리지 마십시오. 생각해봐. 너는 늘 주문을 하고 있었어. 안 팔리네, 안 팔려. 오늘도 안 팔려. 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주문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줄 뿐이야. 말도 안 돼요. 말과는 달리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확실히 나는 매일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역시 안 팔려. 내가 디자인한 티셔츠는 매력이 없는 것일까? 이 상태로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틀렸어. 이건 무리야. 생각해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즐거운 말이나 긍정적인 말은 해본 기억이 없을 정도다. 설마 그 모든 것이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되어버렸다는 것일까? 바로 그거야. 너는 결과를 정해놓고 주문을 했어. 나는 우주에 그걸 확실하게 전했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준 거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주님은 냉장고 쪽으로 둥실둥실 날아가 냉장고를 열더니 나도 한 잔 마셔볼까? 하고 발포즈를 꺼내려 했다. 잠깐, 안 돼요. 저의 유일한 즐거움을 빼앗지 마십시오. 지금 저에게는 그 발포즈 외에 다른 걸 살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발포즈를 꺼내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았다. 발포즈는 저녁 식사를 100엔 이하의 컵라면으로 때우면서까지 간신히 확보하고 있는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그래? 그 주문도 들어줄게. 네? 저에게는 그 발포즈 외에 다른 걸 살 돈이 없습니다. 라는 주문 말이야. 그게 무슨...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들어주고 있으니까. 아니, 하지만 그건 아니죠. 모든 말을 다 들어준다니 말도 안 돼요. 저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늘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런 소원은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이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좀 해달라니. 너는 음식점에 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주문하냐? 너 바보야? 아니, 그럼 빚을 전부 갚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면 그건 들어주시나요? 빚을 전부 갚게 해달라고? 너 정말 다 잊어버린 거냐? 어쩔 수 없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겠다. 귀찮기는 하지만. 잠깐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발치의 샘물처럼 보이는 무엇인가로 스르륵 사라진 우주님은
다음 순간 영차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작은 칠판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칠판을 내려놓은 뒤 잠깐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는 욕실로 들어갔다.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우주님이 욕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히로씨, 준비는 됐지? 우주의 구조를 알고 싶어? 대답을 해, 히로씨. 네, 그게 뭔데요? 각오는 되었지? 우주의 구조를 확실하게 알려주겠어. 구조? 이제부터 인생 대역전을 이루려는 사람이 우주의 구조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우주의 구조는 지구하고는 달라. 우주의 주문을 하는 구조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지금부터 올림픽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죽을 각오로 잘 들어야 해. 올림픽이요? 아니, 그건 무리입니다. 그럼 빚더미에 깔려 죽어야지. 아닙니다. 그럼 각오를 하라고. 구조만 알면 어렵지 않아. 단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오를 정하는 거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 지금 정하라고, 지금 당장. 빚을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어떻게 할 건데? 그야. 하지만 2천만 원은 큰 돈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히 갚을 수 없다고요. 아, 그래? 그럼 갚을 수 없겠네.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어. 그래, 갚을 수 없지. 죽어도 갚을 수 없어. 다시 태어나도 갚을 수 없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내가 말했잖아. 갚을 수 없다고. 내가 갚을 수 없다고 말하면 갚을 수 없다는 말이 우주에 전달되지. 그리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야. 너무합니다.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갚을 수 없다고? 그럼 영원히 최선을 다해도 갚을 수 없겠네. 최선을 다해도 갚을 수 없다니 그거 참 안 됐다. 가볍게 혀를 찬 우주님이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주의 규칙이야. 우주의 규칙? 스파르타식 학원의 강사처럼 변신한 우주님은 짧은 손으로 칠판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노트 꺼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업인데. 네? 노트요? 아, 네. 나는 서둘러 우주님이 칠판에 쓰는 내용들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다. 소원을 이루려면 3가지 규칙이 있다.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낼 것,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처음 0.5초 내로 곧바로 실행할 것,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우주는 우주에 넘치는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소이며 그 에너지를 눈앞의 형태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우주의 성질이다. 그 에너지의 파동으로 우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말이다. 즉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이다.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 즉 말버릇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인생의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버릇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말버릇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진동을 한다. 말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예전부터 말에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은 잠재의식을 통해서 평소의 말버릇을 우주로 보낸다. 우주에서 증폭되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 곧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말이 그대로 증폭되는 것이다. 말로 표현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자신이 한 말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주 공간이 증폭시켜 되돌려주는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다. 팔 수 없어, 할 수 없어, 갚을 수 없어.
따라서 히로시가 평소에 자주 입에 담는 이런 자학적인 말버릇도 전부 증폭되고 있었다. 그 결과 팔 수 없는,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3가지 말버릇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자학적인 말버릇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어정쩡하게 바라는 말버릇, 세 번째는 꿈꾸는 듯한 말버릇이다. 우주의 힘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같은 의미에서 세 번째 꿈꾸는 듯한 말버릇도 버려야 한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연봉 2천만 엔을 받고 싶어. 이런 하고 싶다는 주문은 지금 세계 일주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어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그 결과 영원히 세계 일주를 꿈꾸기만 하는 현실을 낳는다. 우주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도 않는다.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들이 입 밖으로 표현한 말을 증폭시켜 현실로 나타낼 뿐이다. 그 현실을 한탄한다고 해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응? 너 자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걸 나는 충실하게 재현해 주었는데 왜 불만이야? 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우주는 히로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힘든 주문을 하고 싶었을 리는 없어. 라는 식의 해석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 네가 직접 말해. 하고 귀를 기울여 들은 뒤에 그 말을 충실하게 증폭시켜 현실로 그대로 나타낼 뿐이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하는 것뿐이다.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정한 것을 분명하게 입 밖으로 표현하여 주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갖는 것이다. 그렇다. 마치 각인을 시키듯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커피숍에서 주문을 하는 것과 같다. 카페라떼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라떼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주문을 해야 한다. 뭔가 마시고 싶은데요? 라는 식으로 애매한 주문을 하는 바보는 없다. 또한 커피를 주문해놓고 혹시 커피가 아니라 홍차가 나올지도 라거나 주문은 했지만 커피를 내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는 바보도 없을 것이다. 우주에 보내는 주문도 마찬가지다. 보다 명확하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고 기다린다. 이제 3가지 잘못된 말버릇은 버리기로 하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바로 완료형 말버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일주를 했다. 연봉 2천만 엔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결과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입금을 유도하는 최고의 말버릇을 소개한다. 돈을 지불할 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라고 외친다. 나약한 인간인 히로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우주를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다. 돈을 낼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를 하루 10회 말하라. 그리고 돈을 지불할 때에는 돈을 향해 반드시 이렇게 말하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이 들어왔을 때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세면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 기분이 좋아진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에게 모여들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일단 시험 해보자. 오늘 설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고이케 히로시 지음 이정환 옮김 나무생각 출판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입니다.
말은 우리가 내뱉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긍정적인 말버릇은 우리의 마음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 맞닥뜨릴 때마다 긍정적인 태도와 말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우리 내면의 힘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운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며 긍정적인 말버릇은 그 행운의 도구입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 용기를 얻고 지혜를 나눈 이 시간,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도전의 문을 열어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